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소년의 생활 중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중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의 식생활 문제,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 실천을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청소년의 생활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오늘부터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출출해서 마트나 편의점에 갔을 때 다양한 식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우리의 건강에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목표를 도달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식품을 구입할 때 고려할 점과 품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구매 정보를 활용하려면 식품 표시와 영양 표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식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식품 표시와 영양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식품 표시는 단위 중량, 영양 표시 제목, 그 다음에 표시 영양소의 종류, 영양소 함량,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칼슘 함량이 표시되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란 일일 영양소를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퍼센테이지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식품을 먹었을 때 하루 영양소에 어느 정도를 섭취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 표시는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 및 함량, 내용량, 유통기한, 포장 재질, 보관 방법, 주의사항 등이 써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유통기한을 가장 많이 보죠. 이 날짜를 지나게 되면 식품이 상하므로 우리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식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도 잘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식품을 구매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 보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식품에 어떤 재료와 첨가물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품 표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식품의 표장이나 용기에 식품의 각종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한우 불고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품명, 중량,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 방법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제품은 원재료 및 함량, 식품 첨가물, 영양성분 등을 추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 표시인데요. 아까 확인했듯이 우리가 1회 제공량의 영양소 함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영양소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영양소들이 많이 낯익은 게 많죠? 여기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영양소와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잘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은 품질 마크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초록색 표시가 된 품질 마크를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각각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유기농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유기농산물에 붙이는 마크입니다.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작물에 부착하는 표시입니다. 유기 가공식품은 유기 농산물이나 유기 축산물을 원료로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가공한 식품에 부착하는 식품 표시입니다. 다음은 GAP인데요. 이것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마크로서 농산물 생산에서 제품화 단계 포장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관리가 우수한 농작물에 부착하는 식품 표시입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인데요. 이거는 우수한 지역 특산물로 보호되는 식품에 부착되는 표시입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마크인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해서 우리의 전통 가마로 제조 가공한 우수 전통식품에 부착하는 식품 표시입니다. 다음은 자연식품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자연식품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과일이나 고기, 생선 등을 뜻합니다. 이것은 가공식품과 반대되는 뜻이겠죠. 가공식품에 비해서 신선하고 식품 고유의 맛과 향, 색, 질감 등을 잘 유지하여 조리 시에 음식의 질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환경 오염을 줄이는 장점이 있네요. 다음은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곡류와 콩류는 나달이 고르고 반투명하며 적당히 건조된 것을 고르고요. 콩류는 벌레가 먹지 않고 쭉정이가 없이 크기가 고르며 단단하고 잘 마른 것을 고릅니다. 감자류에는 특히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는데 파랗게 녹색으로 변하는 것은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채소류는 상처가 없고 단단하며 빛깔이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 과일류는 알맞게 익고 윤기가 나며 모양이 고르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는 쇠고기는 붉은색을 띠고 돼지고기는 연분홍색을 띠고 끈기가 있으며 탄력과 윤기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소고기의 부위별 용도인데요. 각각의 부위별로 요리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패류입니다. 생선은 눈알이 투명하고 아가미가 붉은색을 띠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개는 살아있는 것으로 껍데기를 만졌을 때 즉시 오므리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요. 알류는 계란과 같은 것인데 껍데기가 까슬까슬하고 광택이 없는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또한 깨뜨렸을 때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볼록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인데요. 가공식품의 특징은 조리가 간편하고 맛과 향이 좋으며 저장과 운반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식품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다양한 가공식품의 종류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레토르트 식품은 여러분들 카레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조리된 식품으로 여러분들이 끓는 물에 넣기만 하거나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여러분들 김치와 같은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특유의 맛과 향을 내도록 한 제품입니다. 통조림은 여러분들 가열 조미한 식품을 용기에 넣어서 밀봉하고 살균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절임식품은 식품에 소금, 식초, 설탕 등을 넣어서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서 역시 오래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끓는 물만 넣으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스프나 라면 등이 해당이 되겠네요. 또한 냉동식품은 조리된 것을 급속히 냉동시킨 것으로 해동시키면 다시 먹을 수 있겠죠. 연제식품이라는 것은 오뎅과 같은 것으로 고기, 생선 등을 갈아서 양념한 다음 원하는 모양으로 가열한 것입니다. 훈제식품은 연기에 쓰여서 독특한 풍미를 가지게 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맛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걸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조별로 식품의 포장지를 한 가지씩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식품 표시와 알 수 있는 정보를 적어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별로 하나씩 식품의 포장지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식품 포장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